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서 내부를 표현한다고 인식되는 in을 살펴봅니다. 영어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전치사 in은 대상의 내부를 뜻하는 아한 표현 어쯤으로 학습되어 그렇게 적용하게 되지만 내부가 아닌 상황에서의 in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의 역할명을 이용 전치사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용은 대상의 속성 범위를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말이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어구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전치사 in을 접할 때 우리말 안에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2언어 학습자들로서는 당연할지 모릅니다. 영어에서도 in이 실제로 우리말 안에 해당하는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 장소 표현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장소적 제한이 주어지지 않은 표현들에서의 쓰임을 보면 장소 이용이 아닐 경우 또 다른 우리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고 장소일지라도 다른 전치사 장소 표현과 변별되는 개념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예문 3의 경우는 in이 더 레스트란트를 장소로 인지하게 해주지만 예문 2에서의 in은 대상을 수단 혹은 도구로 인지하게 하고 또 예문 3과 4에서의 장소가 같다면 서로 다른 의미로도 in을 적용하게 해주는 개념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문 5와 예문 6의 경우는 우리말 해석 안에와 속으로라는 의미를 적용할 수도 없는데 예문 6 표현에 쓰인 into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도 in이 가진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in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in이 장소를 말해주는 대표적 예문입니다. 농장이라는 공간 안에 he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인데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자 해서 in을 발화했다면 at이나 on이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만난 장소나 사는 장소는 런던에 있는 제인이 집으로 동일한 위치와 크기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제인이 집인데도 지정하는 전치사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기존의 어떤 문법서에서처럼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전치사의 선택이 결정된다면 그런 선택에 작용했을 법한 변별된 역할 기능이 해당 장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적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같은 제인즈 파움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의 상황 표현을 하는 것이라서 그러한 크고 작음의 변별 기준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닌 사물이나 사람 앞에 전치할 때라면 또 다른 의미로 변별해야 하는데 다음 본문 2에서 in이 장소를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 표현에서의 in은 냇물이라는 장소를 표현하고자 해서 선택되어진 것일까요? 일부 문법서는 in이 앱보다 넓은 장소에서 쓰인다고 보고 예문 1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는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역을 가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장소의 크기로는 변별할 수 있어도 그 넓고 좁은에 해당하는 범위의 한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화자가 in과 at을 선택할 때 상대적인 크고 작음을 반영한 것이면 예문 2 표현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에서 in의 대상으로 쓰인 장소를 같은 크기로 인지해야 할 것 같은데 표현된 내용으로 보면 서로는 상대적 크기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다른 넓이를 가진 영역인데도 모두 같은 in의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의 어떠함이 장소 표현 전치사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예문 3의 경우는 S 지정 대상인 더 호텔이 in에 의해서 지정된 마이 룸보다도 더 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에서의 in 스트림을 내가라는 장소 지정 표현쯤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 표현에 쓰인 in 용도를 살펴보면 영어라는 언어를 써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말로 소리내면서 표현할 때 다른 언어가 아닌 영어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도구적 언어를 영어라고 밝힌 것입니다. 주어가 말할 때 사용한 언어가 잉글리시임을 in으로 지정해서 알게 한 셈인데 우리말의 사용이라는 어휘 개념은 불임의 의미가 강해서 영어의 불임을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그보다는 영어가 대화에 편의를 주는 이로운 도구로 보면 이용이라는 말이 더 타당한 우리말로의 작용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문일은 그 이용의 예를 느끼기 좋은 표현입니다. 밤에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올빼미는 벌레에게 불리한 어둠이 오히려 자기에게 이로운 안경이 되므로 그 어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본문사에서는 그런 예의 없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말할 때 수반되는 표현 방법을 인으로 지정해주고 있는데 무례한 언어적 태도를 당하는 화자의 입장과는 달리 예의 없는 상대방은 그런 무례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예문 1에서도 인의 지정을 받은 스파이트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다만 미가 아닌 myself의 악의가 이용되었음을 밝혀줌으로써 나도 모르게 라는 이역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웃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of me가 아닌 of myself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of는 출처 한정을 지정해주는 어휘이고 그 스파이트의 출처는 me가 아니라 myself이므로 나도 모르게 라는 의미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5 표현에서는 in the trap을 더 단으로 인지해야 하므로 아내라는 표층적 의미로의 해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in의 선택이 이용을 말하려는 데 있으므로 심층 구조상으로 분석해보면 펼침 1의 구조처럼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펼침 1의 분석 구조에서 보면 상황부 가부에는 it was가 복원되었는데 주절의 행위에 따라 심층적으로 수동화된 상태를 it으로 및 was put을 대신하는 상황 지정을 하고 있고 it was in the trap에서 in 이하는 그 it으로 지정된 상황을 구체화해주고 있어서 통사적인 위치상으로도 전치사인은 도구인 the trap을 지정해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구문에서 in의 역할을 생각하면 사자를 잡으려는 미끼를 설치하면서 hin은 더 트랩을 이용하고 있지만 더 트랩의 입장에서는 이용당하는 꼴이라서 in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의 관계 속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층적으로 아내라는 우리말 그대로를 적용해보면 전치사로의 기능은 없어지고 우리말 부사처럼 해석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in이 통사적으로는 분명히 대상을 전치하므로 아내라는 우리말 부사적 의미는 심층 개념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예문 2에서도 in the shape of 이하로는 사람이 잡고 있는 로프에 어떠함을 부가한 것일 뿐으로 아내라는 의미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다음 본문 6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본문 6 표현은 그녀가 버스 안으로 갔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표현에서의 in a bus를 버스 안에라고 받아들여 들어갔다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into가 쓰인 예문 2 표현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어의 움직임 동작이 렌트로 나타날 때 예문 1과 이 각각의 동작 형태는 뚜렷한 차이로 변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in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의 관계 속에서 쓰이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것에 따르면 예문 3과 4에서와 같은 이해가 필요해집니다. 펼침 3에서 상황부 가부의 it은 그 앞 종속절의 수동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가 가게 된 것은 버스를 이용해서 라는 표현이 되어주지만 펼침 4에서의 into는 in 플러스 to, 즉 이용 플러스 시도의 결합이라서 활용 대상으로 버스를 지정했으므로 in이 주어가 갈 때 이용할 대상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into는 가서 이용할 대상을 지정하므로 버스는 이용하고자 하는 활용 대상이 됩니다. 달리 분석해서 예문 3에서의 버스는 주어가 가는 동작 때의 도구나 수단 방법으로 이용되겠지만 예문 4에서의 버스는 주어가 가는 동작 이후 도구나 수단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본문 7에서도 이는 라인 안에서가 아니고 라인을 따라입니다. 만약 더 라인이 곡선이라면 그 곡선의 속성 그대로를 따라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라인의 속성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게 되므로 인이 속성을 지정한다고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 동작 디퍼는 데트 이하를 비교자료로 이용해야 가능한 동작이고 예문 2의 표현에서도 역시 희의 존재함이 컴퓨터라는 대상들의 속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서술일 때 그 같은 인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의 in any는 어떤 식으로든 이라는 삽입부 사업구로 분석하는데 인이 이끄는 이 부사구는 달리 풀어보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표현 전체 내용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도구만이 아니라 수단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도구이든 수단 방법이든지 간에 그 대상의 속성을 이용하면서 동작하고 있음을 받아들여 예문 1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문 1 표현에 대한 해석을 보면 공중에서가 아니라 공중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에어를 공중이라는 장소로보다는 디에어라는 공간 속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만이 예문 1의 해석에 동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개연성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은 주어가 동작을 할 때 수반되는 대상을 지정합니다. 둘째, 인은 장소 지정이 아닌 이용물로의 속성 대상을 지정합니다. 셋째, 이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도구나 수단 방법으로 이용함을 말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이용전치사 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